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여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시 안 올 2023년 여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306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나팔수. 암울했던 신군부 땐 친정권의 나팔수로, 억압 걱정 사라지니 친진영의 나팔수로, 사회 등불 팽개치고 나팔수로 만족하나. 요새 언론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TV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편향방송, 방만경영 등. 지금 50대 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초 서슬퍼렸던 신군부 독재 시절 정말 끊임없이 아부 방송을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던 그 MBC와 KBS.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예전 신군부 때 했던 그런 낯간지러운 정말 부끄러운 짓을 단 한 번도 진심된 사과는 하지 않고 슬그머니 시대의 양심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물론 군사 독재 시절이 끝나고 진보적 개념이 거의 절대선으로 여겨지고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다 그 당시에 생겨났죠. 하지만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보면은 그것 자체로 지금 하나의 거대 권력이 되어 있고 또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KBS나 MBC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내가 지금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는지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참 분간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몰려 나와서 떠들고 손뼉치고 맞장구 치고 그러다 끝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3년 전 처음 윤투TV를 시작할 적에 상황이 이랬다면 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송하게 된 계기가 방송들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너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당시 토론 말미에 시청자들 의견을 듣는 코너가 있는데 그때는 보면은 항상 이 진영, 저 진영 뭐 2명씩, 3명씩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분명히 여론은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 현재 실제 여론을 한번 보자 해서 그 방송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뜻이 같은 사람끼리 무슨 다짐 대회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차라리 이 윤투TV는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영국의 BBC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같이 여긴다 이런 말 해도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릇 회사라는 것은 대표를 위시한 경영진과 노조가 긴장된 관계 속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MBC나 KBS나 보면은 사장부터 뭐 본부장, 부장, 주요 간부들이 모조리 민주노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상파 공영방송들이 유튜브가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언론이 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하십시오. 그 대신 다시는 언론인의 사명이니 국민들의 알 권리니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배우자가 법무부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고 김밥을 사고 집안 살림을 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 중에 관계된 사람이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랬으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의 대법관한테 돈을 써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돌아다녔다.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론인의 사명과 맞는 건지. 두 번째, 구성,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3위, 안타까운 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런 말씀 했더군요.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을 위시한 중량급 인사들이 모두 험지에 출마해라. 참 이분 저도 한때는 좋아했습니다만 점점 저를 실망시키는군요. 이제는 하다 상대방의 심볼이 된 그 내로남불마저 가져와 쓰시려고 합니까?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당에서 주위에서 험지에 출마를 좀 해달라 했을 적에 탈당을 하고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다시 복당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고향에 봉사하고 싶다고 대구시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런 말씀은 참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조적조처럼 홍적홍도 가져와 쓰시려고 합니까? 2위, 정말 허접한 소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런 말 했더군요. 그래도 명동거리에 중국인 관광객은 와야 하지 않나? 여소야대의 제1야당 대표이자 대선까지 나갔던 사람이 자기들 본국에서는 국장급도 안 되는 대사한테 가서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리고 15분 동안이나 훈시를 듣고 끽소리를 못하다가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 와야 하지 않나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정말 참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이세요. 저는 지금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70년 전통 민주당의 그 대안 없는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전과나 욕설, 법카, 배임 이런 것은 차지하고 그동안 그래도 조금 높게 쳐졌던 결기가 지금 보니까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그동안 부린 것은 객기였던 것 같습니다. 1위 이래경 저 입장에서는 덕보잡입니다. 이런 소리를 평소에 하고 다녔더군요. 천안함은 자폭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할 짓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희생된 군인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폄훼하는 그런 나라는 정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되어서 총칼을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해서 친북 인사, 친북 단체가 많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종북이라고까지 하죠. 요새 매스컴에서 나오는 무슨 간첩 사건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런 친북 인사, 친북 단체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일 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남북 간의 전쟁이 터진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2차원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손자를 군대에 보내서 나라를 지키라고 할까?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그렇게 흠모를 했던 북한에 보내겠냐? 그것도 안 하겠죠. 자기도 아는 게 있는데. 그래도 보내려고 한다면 그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의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느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발판이, 자기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전 그 광우병 사태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생리대만 써도 광우병에 걸린대요 하면서 여중생들이 울면서 시위를 할 적에 같이 가서 박수치고 동조하고 한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제 짐작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정치인들 중에 최소 3분의 2 이상은 자기 자식, 가족, 친척이 미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된 소고기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는데 그 죽음의 땅에 있는 자식들이나 식구들을 우선은 안전한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정말 권력에 국민들에게 꼬절 빨대를 위해 혼을 파는 인간들이죠. 천안함이 자폭했으면은 우리 군인들은 다 자살한 것이 되나요? 그 당시 우리 큰애가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그 천안함 사태 때문에 근 1년 넘어까지 집에 휴가를 못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하는 말이 있죠. 겁나 비겁한 놈들이 용감한 척을 한다고. 정말 이러지 맙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우리 저승에 가서도 욕먹을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사십시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